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군과의 교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고 한 젤렌스키의 KBS 인터뷰에 러시아 매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그러나 초점이 좀 달랐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방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평양이 키예프와의 싸움에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젤렌스키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는 이미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스크바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RT는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이 자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평양과의 협력은 방위협력 조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젤렌스키는 한국 국영방송 KBS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과 한국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펜타곤은 이번 주에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키예프가 8월에 침공을 시작한 쿠르스크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면 키예프가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두고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만 머무르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으면 공격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쿠르스크에 3,000명의 북한군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외국 후원자들이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군대가 더 강력한 적과 마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북한군의 수가 3,000, 10,000 또는 10만이 될지는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반응이 약하면 북한군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북한군이 얻을 현대전 경험에 대해 한국이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서울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여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젤렌스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CNN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말대로라면 있으면 안 될 북한군 추정 생존자 영상이 한국 매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영상인데 앞으로도 이런 기사거리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신분증도 올라왔습니다. 특수참전부대라는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영화배우 이정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올렸다가 뒤늦게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봐 페이크란 도장을 찍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선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기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북한 장성 3명과 1만 명의 전사, 쿠르스크 지역 공세, 나토는 11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세 예상이란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전장에서 북한군을 지휘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장성 3명의 이름이 나왔고 이제 11월에는 북한군이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테니 지켜보자면서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북한군의 존재를 떠들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분쟁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일부 돈에 눈먼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의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없게 되자 키예프에 더 많은 돈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미국에서 촉발됐습니다. BBC의 우크라이나 특파원에 따르면 분쟁은 점점 더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영토를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포로제 전선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은 BBC 특파원에게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라는 이름만 알려진 이 군인은 키예프군은
가진 것으로만 싸울 것이지만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키예프의 2023년 공세는 거의 진전이 없었으며 그 이후로는 생존을 위한 분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대서양 건너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가 도네츠크 도시 포크롭스크에서 인터뷰한 일부 민간인은 키예프가 갈등의 첫 몇 달 동안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소위 전쟁 범죄 혐의 증거가 나온 이후 평화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부차 학살을 러시아가 저지른 것으로 날조한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탄불 평화 협상이 다 성사됐지만 보리스 존슨이 젤렌스키의 팔을 비틀어 협상을 백시화하도록 했습니다. 미 대선은 러우 분쟁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모스크바와 협상해 갈등을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러닝메이트 JD 벤슨은 키예프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사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는 경우라도 공화당이 의회 다수가 된다면 키예프에 대한 추가 자금 승인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